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적어도 이 중에 하나쯤은 이용해 보셨거나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을 쏟고 있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은 SNS 공화국이기도 하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 30대의 모바일 SNS 이용률이 90%를 넘고 40, 50대도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용자의 10에서 20%는 SNS 중독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SNS 중독인지 아닌지는 갈망, 내성, 금단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SNS 사용을 간절히 바라는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거나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지, 금지하면 짜증과 분노를 느끼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SNS 중독이 맞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사연과 함께 살펴봅시다. 이분은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카톡을 하는 게 더 편해요.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가끔은 동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다들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음식 사진을 올리지 않고 밥을 먹으면 괜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적으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히 이유나 목적이 없어도 자주 SNS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에 매달리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낯선 사람과 만나는 자리는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폰에 집중할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합니다. 한 번은 스마트폰을 깜빡하고 출근한 적이 있는데 불안하고 짜증이 나서 하루가 엉망이 됐다고도 하네요. 그 후로는 지각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꼭 챙깁니다. 그래도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몇 달 전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업무용 단톡방에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도 답이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나를 싫어하나 싶어 우울해지곤 했는데 회사 단톡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내가 직장 생활을 잘 못하고 있나 싶어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SNS 계정을 확인하게 됐어요.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도 올릴지 말지 하루 종일 고민하게 됐고요. SNS에 지배당하는 느낌이라 너무 지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억압당하고 소외된 현대인에게 SNS는 표현의 배출구입니다. 그래서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이 되기도 하죠. SNS 중독은 관계에 중독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인 분들이 SNS 중독에 취약합니다. 실제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고 SNS에 대신 집착하기 쉬워요. 회피 성향이 있는 분들도 현실 세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SNS로 도망가기 쉽습니다. 물론 SNS에 유익한 점도 있어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SNS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고 싫으면 아무 때나 탈퇴할 수 있죠. 그래서 내 기분만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도 쉬워요. 집단 속에서 정체성을 잃은 채 스타와 희생양을 만드는데 무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도용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소홀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SNS에 집중하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이야기할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어요. 함께 식사하면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과 멋진 경치를 즐기기보다는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바쁜 모습들 결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SNS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중독에서 활용으로 바꾸세요. SNS 중독은 길바닥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지나가는 사람이 밟거나 새가 쪼아 먹게 되죠. 그러니 일단 중독에서 과다로 먼저 바꿔볼까요? 이때는 SNS를 즐기기는 하지만 중독은 아닌 정도. 이게 목표입니다. 하루 SNS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예 SNS를 하지 않고 지내보세요. 지키기 쉽도록 알람을 끄거나 무음으로 해놓으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과다에서 활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SNS를 건전하게 활용하는 정도로 줄여봅시다.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하는 거죠. SNS 속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다른 중독으로 바꾸세요. 중독은 완벽성에서 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휴식이 필요하죠. 중독은 조급증에서 옵니다. 그동안 쫓기며 살았으니 여유가 필요해요. 중독은 의존성에서 옵니다. 그동안 매여 살았으니 사색이 필요하죠. 그러니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걸어보세요.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두지 말고 눈앞에 펼쳐지는 경치를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양팔을 좌우로 흔들면서 그 힘으로 몸을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면서 멍하니 걸어보는 거예요. 셋째, 진짜 관계로 바꾸세요. SNS 중독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고 말죠. SNS는 가짜 사회예요. 추종자 사이의 인정으로 유지되는 세계입니다. 아무 때나 퇴출당할 수 있으니 공들여 쌓은 가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SNS에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또 SNS 속 관계는 가짜 인간관계예요. 추종자 사이의 공감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성껏 쏟은 의미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역시 SNS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무언가 하나에 중독되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은 살만 나는 상태입니다. 잠깐이지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상처를 잊을 수도 있죠. 중독에 빠져 느끼는 즐거움이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문제는 그게 거짓 열정이고 가짜 에너지라서 중독에서 벗어나면 곧장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독의 이면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공허함을 피하려고 짜릿한 자극을 찾아다니다가 중독에 빠지곤 해요. 하지만 공허는 마음의 파수꾼입니다. 삶이 무의미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이에요. 공허함은 누구나 견뎌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공허함을 고요함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죠. 그러니 강한 자극으로 공허함을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고요함 속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봐 주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